자, 숙제 풀어 오신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네, 그 전에 거 하셔도 됩니다. 18번이요. 자, 18번 봅시다. 자, 티도 실기압에서 실린더에 CmHn과 산소를 넣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CmHn이 A몰이고 산소가 4A몰입니다. 전체 부피가 4V랍니다. 둘 다 뭡니까? 기체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입니다. 자,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얼마 생겼습니까? 2A몰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얼마 생겼어? 6X몰 생겼죠. 산소 분자가 얼마 생겼습니까? X몰만큼 생겼답니다. 남았답니다. 그죠? V2분의 V1 곱하기 N분의 M의 값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해볼게요. CM의 HN입니다. 얘를 뭐하고 산소하고 반응시켰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물이 이렇게 생긴답니다. 개수는 모르죠? 그죠? 개수는 모르는데 반응 전에 얘가 얼마 있었다고? A몰만큼 있었답니다. 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4A몰만큼 있었답니다. 그죠? 그럼 반응을 시켰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얘가 얼마 남았다고? X몰만큼 남았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가 얼마 남았다고? 2A몰만큼 남았답니다. 2A몰만큼 이렇게 생겼죠. 수소가 얼마만큼 생겼어? 6X몰만큼 생겼죠. 맞죠? 네. 자,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 볼게. 반응하는 탄소의 개수하고 생성되는 탄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지. 얘가 A몰 반응했어. 하는데 이산화탄소 요거 반응하면 여기 얘가 생기지. 그지? 근데 A몰 반응했는데 여기가 얼마 생겼어? 2A몰만큼 생겼어. 그럼 M은 얼마야? 이거 A몰만큼 반응했는데 여기 A몰만큼 반응했는데 여기가 A몰이야. 근데 얘가 얼마 생겼다고? 2A몰만큼 생겼대. 요 둘의 개수비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대2가 돼야 되지 않니? 얘가 A몰 다 반응했잖아. 그래서 반응 후에 0이 됐잖아. 근데 얘는 원래 없었잖아. 없었는데 얘가 얼마 생겼어? 2A몰만큼 생겼잖아. 둘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2지. 이거 1몰 반응했는데 얘가 2몰 생겼단 말이야. 그럼 M이 얼마 나와야 돼? 2가 되면 돼, 안 돼? C2가 되면 돼, 안 돼? C2에 H몰 거란 말이야. 반응해가지고 얘가 뭐 한다고? 얘가 두 개의 CO2가 이렇게 생기면 탄소 개수가 딱 맞아, 안 맞아? 반응 전후에. 맞아요. 그죠?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P라고 놓고 얘를 Q라고 놓고 여기를 R이라고 놓고 여기를 X라고 놓읍시다. PQRX라고 이렇게 놓으면 P 대 R 값이 1대2로 반응한 거잖아. 맞죠? A몰 반응해서 2A몰 생기잖아. 그죠? 근데 반응한 탄소의 원자의 개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반응한 탄소 원자 개수는 똑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죠? 탄소 원자의 개수는 같았는데 P 대 R 값이 1대2라고 주어졌어. 근데 여기는 개수 한 값이 개수가 1인데 여기는 M 있잖아. 그러니까 C는 M은 얼마라고? M은 얼마라고? 2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얼마 반응했다고? A몰 반응했어. 반응했는데 얘가 몇 A몰 생겼어? 생긴 게 6X몰만큼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맞니? 그죠? 그럼 반응한 여기서 반응한 요거의 수소 반응 전과 후의 수소 원자 수도가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지. 맞지? 그죠? 여기서 일단 P 대 R 값이 얼마라고? R 값은 1대2야, 그지?
그지? 네. 그래서 내가 P를 요렇게 1로 놔도 돼, 안 돼? 되지? R을 요렇게 2로 놓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요 둘이 반응한 거. 얘네 둘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A 대 6X만큼 반응한 거지. 그죠? 그럼 반응 전과 후에 수소 원자 수도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 수소 원자 개수가 몇 개 반응한 거야? N개 반응한 거지. CM의 HN이잖아. 여기 지금 N이잖아.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 산소 원자 물 분자가 물 분자가 X개의 H2O가 생기는데 얘가 A몰 반응하니까 여기가 얼마 생겼다고? 6X몰만큼 생겼잖아. 반응 전후의 반응 전후의 수소 원자 수도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지? 그럼 둘이 반응하는 비가 여기를 지금 X라고 하네. 둘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1대 X로 반응해야 되잖아. 여기 남아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N개 반응했는데 1몰 반응해서 1몰에 N개 있으면 여기는 수소 원자 개수가 총 몇 개 생겼다고 하면 12X개 생긴 거지. 맞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잘 이해 안 돼? 다시 그러면 수소부터 하지 말고 그럼 산소부터 합시다. 수소가 잘 이해 안 되면 자 반응 전과 후에 산소 원자 개수가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이제. 그럼 여기가 O2가 있어. 반응한 산소 원자 개수 반응 전에 산소 원자 개수 몇 개? 산소 분자가 4A몰 있다 이가. 그럼 산소 원자는 얼마? 8A몰이 있는 거지. 분자가 4A몰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분자가 몇 몰 남았어? 그렇죠. 반응 후에 산소 분자가 X몰 남았단 말은 산소 원자는 2X몰만큼 남은 거지. 맞니?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원자 몇 A몰? 자 여기 이산화탄소 분자 몇 A몰 생겼어? 2A몰 생긴 거지. 이산화탄소가 분자가 2A몰 있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개수는 4A몰인 거지. 물 분자가 6X몰만큼 생겼어.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6X몰인 거지. 이게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지. 반응 전과 후에 산소 원자 수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얘 넘어와서 정리하면 4A는 이거 얼마 됩니까? 8X몰 되겠네. A는 얼마? A는 2X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6X몰은 얼마가 됩니까? 3A몰이 됩니까? 안 됩니까? 2X가 A라며. 그럼 6X는 3A가 될까 이거? 그죠? 그러면 요걸 6X라고 보지 말고 요 6X 요 값을 3A가라고 되면 돼. A몰 반응해서 3A몰 생긴 거네. 그죠?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 1대 3으로 반응한 거네. 그죠? 그러면 1대 3으로 반응한 거니까 여기가 뭐? 3의 H2 하면 되겠네. 그럼 반응한 생성된 수소 원자 개수는 총 몇 개? 6개지. 그럼 얘가 몇 개가 되면 돼? 6개가 되면 돼, 안 돼? 그러면 얘도 6이 되겠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산소 원자 개수 맞추면 되겠네. 여기는 산소 원자 개수 몇 개? 2개. 여기는 이렇게 하면 4개. 이렇게 하면 3개. 합이 몇 개? 7개지. 7개가 되려면 여기 얼마면 돼? 2분의 7 하면 돼, 안 돼? 되겠네. 그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다 끝났네. 일단 M은 얼마? M은 2. N은 얼마? 6. 그 다음에 여기 X몰만큼 생겼네. X는 몇 A몰? 2분의 1A몰이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반응 전에 A몰, 4A몰 합해서 총 몇 A몰? 5A몰이네. 몰의 비가겠지. 반응 후에 2분의 1A몰, A몰, 2A몰, 그 다음에 3A몰이네. 이렇게 하면 5A몰이고 5.5A몰이지. 맞습니까? 그죠? 네, 5.5A몰이니까 5.5니까 이거 얼마야? 5.5라고 놓읍시다. A몰이고. 그러면 AA 약분하고 약분하면 이게 3이 되겠네. 그러면 결국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5. 5로 약분하면 1.1입니까? 그죠? 그럼 하면 결국 3.3분의 1이 됩니까? 그럼 결국 33분의 10이 되겠네. 답은 2번이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개수가 뭐야? 개수를 내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이거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 요거 PQRX 내가 뭘로 넣는지 PQRX를 여기 앞에 개수를 쓰긴 써야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PQRX로 내가 문자로 대신해 놓은 거야 그냥. ABC라고 돼요. WXYZ 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비다 이가 반응한 비가 반응 비가 요 비다 이가 여기가 2분의 1 여기는 3.5A몰 반응한 거죠. 실제 반응한 거 2분의 1A몰 반응했으니까. 그래서 1대 3.5대 2대 3이 되는 거지. 돼요?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잘 보십시다. 잘 봐. 자, CM에 HN이라는 놈이 있어. 요 놈이 산소하고 반응할 거래. 연료 중에 누가 있어? 탄소가 있으니까 뭐가 생겼어? 이산화탄소. 연료 중에 수소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야 돼? 수증기가 생겨야 되지. 그죠? 네. 자, 앞에 이렇게 반응할 거야. 요 반응하는 개수비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렇죠? 미지수로 둘 거야. 미지수라서 여기서 P를 놓고, 여기를 Q로 놓고, 여기를 R로 놓고, 여기를 X로 놓고. 나도 돼, 안 돼? 겹치니까. 네. 네? 네, 남은 거죠. PQR, Y라고 놓을까? 뭐 헷갈리면 Y로 놓읍시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니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반응 전에 얘가 얼마 있었다고? A몰만큼 있었다며. 그죠? 얘가 얼마 있었다며? 4A몰만큼 있었다며. 그럼 반응을 했는데 얼마 반응했는지는 몰라. 반응했는지 모르는데 반응 후에 얘는 안 남았대. 그럼 얘는 그죠? 얘는 얼마 남았대? 얘는 X몰만큼 남았대. 그럼 얘는 얼마 생겼대? 이산화탄소가 2A몰만큼 생겼대. 얘는 얼마 생겼대? 6X몰만큼 생겼대. 그러면 얘는 A몰 다 반응한 거지. 맞잖아. 얘는 2A몰만큼 생긴 거지. 얘는 6X몰만큼 생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그렇죠. 반응 전후에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돼. 종류와 개수는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같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럼 탄소 입장에서 볼게.
반응 전의 탄소의 개수가, 자 여기 탄소 보면, 자 이산화탄 여기 CM의 HN 요 둘이 비다 이가.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그죠? 1대 2제. 맞죠? 반응하는 개수비가 지금 P 대 R이잖아. 요게 몇 대 몇이라고? 1대 2잖아. 맞지? 그죠? 그럼 나는 얘를 P를 뭘로 놓자고? 그냥 1로 놓자고. 그럼 얘로 2로 놔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 그죠? 요거 1몰이 반응했는데 얘는 몇 몰이 생겼어? 이산화탄소가 2몰이 생긴 거지. 아, M은 얼마라고? 2가 되는 거지. 맞잖아. C, E, H 뭐가 반응해서 산소하고 반응하면 두 개의 CO2가 생길 거야, 이거. 그래야 원자 개수가 많잖아. 그죠? 이거 한 개 반응하면 그래야 얘가 두 개 생길 거야, 이거. 맞네? 그래서 아, M은 얼마라고? 그래, 2라고 봐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B니까. 그래서 여기서 M은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응 전후 산소 원자의 개수도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반응 전후의 산소 원자 수도 같아야 돼. 반응 전에 산소 원자 개수 몇 개? 8A몰 있는 거지. 분자가 4A몰 있으면 원자는 4A, 8A몰 있는 거 아니야? 맞니? 그죠? 그럼 반응 후에 얘가 반응 전이야. 얘가 반응 전이야. 전에 4의 8A몰만큼 있어. 그럼 반응 후에 여기가 분자가 X몰만큼 남았네. 그럼 산소 원자는 2X몰만큼 남은 거겠네. 이산화탄소 분자가 2A게 생겼어. 그럼 이산화탄소 분자 한 개당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그럼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총 4A가 있는 거지. 요 속에는. 그치? 그 다음에 자, 물 분자가 몇 A? 이게 물 분자 속에 물 분자가 6X몰만큼 생겼지. 물 분자가 6X몰만큼 생겼어. 분자 한 개당 산소 원자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지. 분자가 한 개 있으면 산소 원자도 한 개. 분자가 두 개 있으면 산소 원자도 두 개 있는 거지. 분자가 6X몰만큼 생겼어. 그럼 산소 원자는 6X몰만큼 있는 거지. 맞니? 전후회가 뭐다며? 같아야 된다며. 같아야 된다며. 그죠? 그럼 넘어와서 정리하니까 4A는 뭐? 8X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몇 X? 그래, 2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얼마라고 놓으면 돼? X니까 2분의 1A라고 놓으면 돼, 안 돼? 얘 넘어가면요. 2X, 6X 하면 8X 아닙니까? 팔 a 가 있으니까 자변으로 넘기면 4A를 자변에 넘기면 2X하고 6X도 하면 8X 아닙니까? 맞아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X가 2분의 1A니까 4A 중에서 2분의 1A 남았대. 그럼 실제 반응한 건 마이너스 3분의 5A몰 반응한 거지. 2분의 7이니까. 그럼 얘를 2분의 7이라고 놔도 돼? 안 돼? 3.5로 놔도 되고. 6X가 2X가 A라며. 그럼 6X는 3A인 거지. 얘가 3A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아 A몰 반응했을 때 얘가 3A면 얘가 이거는 3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몰 반응하면 수소 분자가 몇 몰 생긴대? 물 분자가 3몰 생긴대. 맞지? 그럼 수소 원자는 반응 전과 후에 수소 원자 수도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이제. 반응 전에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 N개 있지. 분자 한 개에 N개 있잖아. 그럼 반응 후에 수소 원자 개수는 그렇죠. 6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N 이꼴 뭐란 얘기야? 그렇죠. N 이꼴 6이란 얘기지. N 이꼴 6이네. 돼요?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2가 되잖아. 전과 후의 부피를 구해야 돼. 부피는 무슨 비례해? 몰 비에 비례하지. 기체 분자수는
다 기체니까. 그럼 반응 전에 총 기체의 분자수 몇 몰? 5몰이죠. 5A몰이죠. 반응 후에 2분의 1A, 2A, 그 다음에 3A 하니까 마 2.5에다가 5.5죠. 얘가 5.5A가 되네. 이거 약분하니까 이건 3이 되고 AA 날라가고 이렇게 날라가면 이거는 1.1이 되겠네. 그럼 결국 남는 건 얼마? 3.3분의 1이 되는 거지.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니까 33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죠. 네? A가 2분의 X, A가 2X니까 X는 2분의 1 아닙니까? A가 2X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거 산소 원자 반응 전후에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네? 아, 산소겠어요? 얘가 A몰 반응했잖아. 근데 얘가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았어? 2분의 1A몰 남았지. 4A몰 중에서 2분의 1A몰 반응했단 말은 남았단 말은 3.5A몰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5지. 그러니까 2분의 7인 거지. 이해돼요? 이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잘 이해 안 돼. 아, 풀어가는데 좀 알 것 같은데 집에 가셔가지고 계속해서 몇 번을 풀어봐요. 내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몇 번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지만 계속해서 몇 번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딱 느낌이 와요.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낌이 와요. 내가 풀었을 때하고 내가 선생님이 학원에서 풀어준 거하고 너희가 집에 가서 직접 푼 거하고 내가 보면 알 것 같지? 몰라요. 실제 내가 안 풀어보면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 걸로 만들려면 몇 번을 풀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알 것 같은데 모른다고 실제 해보면. 그래서 자꾸 풀어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제일 좋아요 그게. 됩니까? 네. 내가 녹화해서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자꾸 보세요. 또 질문 16번이요. 티도 실기압에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각각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켜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봅시다. 반응식은 맞출 줄 알아야 되지. 자 마그네슘을 묽은 염산과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 염화 마그네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알루미늄을 반응시킵니다. 기체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기체 발생. 자, 이 HCl과 반응합니다. 그러면 염화 알루미늄이 생기지. AlCl3가 생겨야 되지. 그러면 수소기체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3개 생기니까 3개가 되려면 얘가 2분의 3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3이 되면 됩니까? 양변에 2 곱하면 되겠지. 그럼 개수 맞니? 알루미늄 1개 됐고 수소 3개 그러면 염소 이렇게 하면 3개 염소 3개 딱 맞잖아. 양변에 2를 곱하면 돼요.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얘를 얼마 반응시킬 때? 반응 전에 얘가 W1g만큼 반응시켰대. 그럼 반응을 했겠지. 그 다음에 반응 후에 기체,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가 얼마래? V래. 수소기체가 부피 V만큼 생겼대. 얘도 반응 전에 W2g만큼 반응시켰대. 그럼 반응을 하고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가 얼마래? 2V만큼 생겼대. 맞니? 그죠? 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알루미늄의 원자량분의 산소의 원자량. 자, 질량이 주어지고
질량 부피 문제지. 반응 물질에 질량을 주고 생성 물질에 뭘 구하라고? 부피를 구한다며. 질량이 주어지면 뭘로? 질량 대 질량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되지? 그러면 마그네슘의 질량 W1g에 마그네슘의 뭐를 구하려면 마그네슘 뭘로 나눠야 돼? 원자량으로 나누면 돼, 안 돼? 됩니까? 이해돼요? 그걸 M1이라고 놓읍시다. 마그네슘의 원자량으로 나누면 M1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반응하는 몰수가 M1분의 Wg입니다. 근데 둘의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로 반응하지. 그럼 얘도 몇 몰 생겨야 돼? M1분의 W몰만큼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되겠지, 요만큼. 그게 얼마라고? V잖아. 그죠? 그죠? 그럼 1몰 부피를 알아, 몰라? 모르지, 이거. 그죠?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이렇게 부피 V로 가면 이만큼 뭐 있습니까? 1몰 부피 곱하면 돼, 안 돼? 그죠? 1몰 부피를 V-라고 놓읍시다. 그럼 요거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해돼요? 돼, 안 돼? 이해돼요? 나도 자다 와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데 너희도 자다 왔니? 왜 이렇게 몽롱하니? 나보다 더 몽롱한 같은데? 네, 좀 풀다가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마그네슘의 질량을 주고 뭐 한다고?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야. 마그네슘에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이 W1g이래. 요 W1g이야. W1을 뺐네. W1g의 마그네슘을 뭐 한다고? 뭐를 구해야 될까 이거? 그죠? 그러면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M1이라고 놓을게. 그럼 M1분의 W1 하면 돼, 안 돼? 그죠?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그죠?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M1이라고 놓자고. 그럼 알루미늄의 원자량을 M2로 이렇게 놓자고. 되니? 그럼 둘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1로 반응한다며. 그죠? 그러면 1대1로 반응하니까 M1분의 1몰 W1몰 반응한 값이 이만큼의 몰수인데 그때 생성된 수소기체가 얼마라고? V잖아. 맞죠? 그죠? 근데 이걸 1몰 부피로 가면 1몰 부피를 안 줬으니까 나 V-로 놓을게. V-로 놓으면 V-분의 V 해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같은 몰수 알겠니? 맞니? 그러면 M1에 대해서 물어볼게. 그럼 M1은 어떻게 됩니까? 얘 넘기면 얼마분의 V분의 V- 곱하기 W1이 됩니까? 그죠? 자, 반응하는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과 수소기체의 부피비, 개수비 몇 대 몇이야? 1대 2분의 3이지. 2대 3이지. 둘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2대 3이야. W2g만큼 반응했대. 그럼 알루미늄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원자량으로 나누면 돼, 안 돼? 그러면 요게 M2분의 뭐겠어? W2가 되겠지. 그래서 생성된 수소기체가 얼마라고? 2V 아니가? 그러면 이것도 1몰 부피로 나누면 2V를 1몰 부피 V-로 나누면 됩니까? 기체의 부피가 주어진 경우에는 1몰 부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잖아. 맞네? 그죠?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 그럼 곱하면 얼마? M2분의 3W2는 뭐? V1분의 뭐? 4V가 되겠지. 그럼 M2에 대해서 풀면 M2는 얼마? 4V분의 V- 곱하기 3W2가 되겠지. 내가 알고 싶은 요거 구했네. 여기 요거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뭘 간다고? 알루미늄의 원자량분의 알루미늄 원자량이 얼마야? 4V 분의 뭐? V 다시 곱하기 3W2 분의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뭐라고? V 분의 얼마? V 다시 곱하기 W1이죠. 양변에 있는 V 날려. 밑에 있는 V 다시 다 날려. 날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이거 얼마? 그러면은 3W2분의 이렇게 곱하니까 4W1이네. 4번이 답이 되겠네. 너희가 지금 미지수로 두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이걸 미지수로 두지 말고 계산해볼까? 간단해지지. 미지수로 안 두면 부피가 주어지면 미지수로 안 두면 간단해지겠지. 미지수로 없고 그럼 W1, W2를 미지수로 안 두고 계산해보자고. 내가 만약에 똑같이 푸는데 뭐 예를 들면 얘가 10g 반응했어. 뭐 얘가 20g 반응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해도 그럼 W1, W2를 줬다고 가정해봐. 그럼 마그네슘 반응하는 비가 어떻게 돼? 두 개의 염산하고 반응할까 얘가. 그죠? 그러면 뭐가 생겨? 염화 마그네슘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 다음 뭐 생겨? 수소기체 생기잖아.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가정하면 원리는 똑같다고. 그럼 나중에 이 10g, 20g을 W1, W2로 바꿔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얘 몇 g이야 지금 반응 전에? 10g이라며. 그죠? 반응 다 반응했어. 반응했는데 얘 반응 후에 얘가 얼마 생겼다고? V만큼 생겼다며. 둘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잖아. 그럼 얘는 얘 몇 몰인지 알아야겠까 이거. 그럼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M1분의 10이라고 해도 돼 안 돼? 그럼 몰수 나오잖아. 그럼 얘는 1몰 부피로 V가 그러니까 얘는 1몰 부피로 V 다시 분의 V라고 나눠도 돼 안 돼? 그럼 용 둘이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지? 같으니까 갖다 놓고 보면 M1에 대해서 풀면 M1은 뭐 분의 V분의 V 다시 곱하기 10이 됩니까? 는이니까 M1에 대해서 풀면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대해서 볼게. 알루미늄은 뭐 한다고? 세 분자의 염화수소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염화 알루미늄이 생기고 NaCl3가 생기고 얘가 2분의 3 H2가 생긴다고. 나 얘 20g 반응시켰다고 가정할게. 그랬을 때 얘가 얼마 생겼다고? 2V 생겼다고. 반응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반응 후에 얘는 없는데 얘가 2V만큼 생겼다고. 둘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3 아닙니까? 개수비가 2대 3이네. 그러면 얘는 원자량 구하려면 M2분의 20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의 몰수지. 몰이지. 그러면 수소기체의 몰은 뭐 V 다시 분의 얼마 하면 됩니까? 그래 2V 하면 되잖아.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됩니까? 그죠? 곱하면 얼마 분의 M2분의 3 곱하기 60 하지마. 아직 나누지마. 나중에 이거 20하고 10을 V1, V2로 바꿀 거야. 바꿀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얼마 분의 V 다시 분의 2V가 됩니까? 4V가 됩니까? 그죠? 그럼 M2에 대해서 풀면 M2는 어떻게 됩니까? M2는 4V분의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 곱하기 20 곱하기 V 다시가 됩니까? 나 뭐 분의 뭐 구하고 싶다고? 알루미늄의 원자량분의 M2분의 뭘 구하고 싶다고? M1. 자 여기다가 얘를 20을 뭘로 바꿀 거라고? W2로 바꿀 거야. 4V분의 3 곱하기 W2 곱하기 V 다시. 얘는 요거 M1이니까 V분의 얼마? V 다시 곱하기 W1 하면 돼 안 돼? 되잖아. 그지? 양변에 있는 V 날려. 그 다음에 V 다시 다 날려. 됩니까?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할 수 있습니까? 곱하면 얼마?
3W1은 2는 4W1 이렇게 생기네. 똑같잖아. 질량으로 놓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실제 질량으로 놓으니까. 그러니까 W1, W1, W2로 질량을 미지수로 두니까 조금 헷갈릴 뿐이야. 결과는 똑같잖아. 안 그래? 뭘요? 나 마지막에 10, 20 소거 안 하고 가만 놔뒀다가 나 마지막에 있는 W1과 W2를 여기 10, 여기 있는 요 20을 W2로 바꾸고 다시 여기 있는 10을 다시 W1으로 바꿔놨잖아. 바꿔놓으니까 다 똑같잖아. 5g, 1g 해도 상관없어요. 10g, 10g 해도 상관없고요. 같은 질량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돼요? 그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없습니까? 질문 있으신 분 다 풀어보셨어요? 17번이요.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두 개의 A하고 B가 반응한답니다. 두 개의 C가 생긴답니다.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죠? 네.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입니다. 1과 2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답니다. 아, 요게 이제 문제 푸는 키포인트야. 반응물의 종류는 다르다. 이건 이제 가정을 하고 풀어야 돼. 잘 봐. 실험 1이야. 그죠? 자, 만약에 실험 1하고 실험 2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대. 그럼 가정해보자고. 요 놈이 남아 실험 1에서는 얘가 남았다고 가정해봐. 그럼 실험 2에서는 누가 남아야 돼? B가 남아야지. 맞니? 그죠?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A가 있어. 반응해가지고 B와 반응해서 두 개의 C가 생기는데 실험 1이 있고 실험 2가 있습니다. 실험 2도 해볼게. 두 개의 A가 있고 B가 반응해서 두 개의 C가 생기는데 반응 전에 얘가 W1g 있었고 얘가 2W2g 있었어. 얘는 반응 전에 3W1이 있고 얘가 얼마? W2g 있었는데 반응을 할 거야. 반응을 해서 반응 후에 얘가 남았다고 가정하자고. 요놈이 남았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얘는 다 반응하고 뭐 하겠어? 없겠지. 그죠? 그럼 2W2g이 반응하는데 W1g만큼이 없어도 되지. 그죠? 뭐 한 0.9W1g이 2W2g하고 다 반응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 해볼게. 얘도 반응을 하겠지. 그럼 반응 후에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번엔 누가 남아야 돼? 얘가 남아야 돼. 얘 다 반응하고. W1이 반응하는데 W1 여기 B2W2g이 반응하는데 요 WA를 W1g만큼 반응시켰더니 A가 남았대. 근데 그 절반 반응하는데 얘가 다 반응했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아, 그러면 1에선 누가 다 반응한 거야? A가 다 반응한 거야. 다 반응하고 없는 거야. B가 남은 거야. 맞니? 그죠? 그럼 2번에선 누가 다 반응한 거야? B가 다 반응한 거지. B가 다 반응해서 없는 거고 A가 남은 거지.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다 반응했으니까 Wg이 반응했을 거야. 1g만큼 반응했을 거야.
했는데 그때 생긴 C의 상대적인 부피값이 얼마라고? 1만큼 생겼다. 여기는 W2g만큼이 다 반응했는데 생성된 상대적인 부피가 얼마만큼 생겼대? 2만큼 생겼대. 얘가 계속 양의 비가 몇 배야? 2배 반응했네. 그럼 당연히 A도 몇 배 반응해야 되겠대? 2배 반응해야 되지. 그럼 2W1g만큼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럼 여기는 절반이 생겼으니까 얘도 절반 반응했네. 얼마? 2분의 W2g만큼 반응해야 되지. 그래야 1만큼 생길 거 아이가. 맞네? 그죠?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네, 여기. 요거. 자, 그래서 2W2g 중에서 2분의 W2g만큼 반응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2분의 3W2g만큼 남습니까? 얘는 3W1 중에서 2W1 반응했으니까 남는 양이 얼마? W1만큼 남았습니까? 그죠? 그럼 둘이 반응하는 비가 요런 비로 반응하겠네. 질량비는 요만큼이겠네. 맞습니까? 그죠? 네. 자, 이걸 A의 분자량으로 나누고 얘를 B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럼 반응하는 몰비도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네. 맞아요.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그러시오. 단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답니다.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답니다. 이래서 반응 후 남은 물질은 B이다. 그지? 분자량의 비 A 대 B의 비. 한번 봐봐. 둘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잖아. 그죠? 2W1을 A의 분자량으로 나눈 값하고 W2를 B의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 2대 1인 거잖아.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하면 MA분의 뭐? 2W1은 뭐분의? MB분의 뭐? 2W2가 되겠네. 그죠? 맞죠? 따라서 MA 대 MB는 양변에 이거 날리게 안 되겠네. 그럼 얼마분의? W1 대 W2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네. 되십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얘는 이만큼 남았어. 반응 후에 얘는 얼마만큼 생겼어? 1만큼 남았어. 맞죠? 그죠? 네. 그냥 얘를 1몰이라고 가정해. 얘를 2몰이라고 가정해도 돼, 안 돼? 상관없지? 그죠? 그럼 이거 2몰 생기려면 얘는 얼마 반응한 거야? 얘는 얼마 반응한 거야? 2몰 반응한 거지. EW1이 2몰이야. 그럼 W1은 이거 몇 몰이야? 1몰인 거잖아. 이해되니? 얘 1몰이 생겼어. 1몰이 생겼는데 둘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2분의 W2가 1몰인 거야. 그죠? 2분의 W2는 몇 몰인 거야? 참, 0.5몰인 거지. 맞지? 요게 1몰 생겼으니까 둘이 개수비가 1대 2잖아. 그죠? 그럼 얘가 1몰 만들어졌단 말은 얘가 2분의 1몰 반응한 거지. 그럼 2분의 W2가 2분의 1몰이면 2분의 3W2는 몇 몰인 거야? 2분의 3몰인 거지. 요리도 해봐. 몇 몰? 2분의 5몰. 얘는 몇 몰? 3몰. 2분의 5대 3이겠네. 5대 6이네. 5대 6. 5번이 답이 되겠네. 되십니까?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락가락합니다.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걸 저렇게 뭘로 놔도 되나? 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꾸 풀어봐라 한 거야. 내가 자꾸 풀어봐야 이해가 되는 거야. 김동규님 아시겠습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날도 덥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음, 되셨어요? 오케이? 왠지 좀 찝찝합니까? 한 것 같은데 답은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찝찝해요. 머리 감고 머리 안 감고 온 것처럼 헷갈리죠? 원자량이요. 아니요, A의 원자량. 네, A 전체 A의 원자량. 이 반응하는 지금 봐봐. 지금 반응하는 질량비가 EW1하고 W2만큼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반응한 거야? 2대 1로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지? EW1 대 W2만큼이 반응하는 비가 뭐야? 2대 1로 반응한 거잖아. 그럼 질량비하고 개수비가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럼 이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되잖아. 바꾸면 원자량으로 나누면 A는 A의 원자로 나누고 P는 B의 원자량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둘의 개수비가 2대 1이잖아. 그럼 개수비가 몰비잖아.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몰비고 몰비가 분자수비고 분자수비가 무슨 비야? 부피비잖아. 근데 무슨 비는 안 된다고? 그래, 질량비는 안 된다 했잖아. 안 되는 질량을 준단 말이야. 그럼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 몰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질량을 뭘로 바꾸려면 뭘로 나눠준대?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 몰 질량. A의 몰 질량 MA, B의 몰 질량 MB로 놓으면 이 값이 2대1이 나올까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MA 대 MB 값이 W1 대 W2가 나온다고. 네? 당연하죠. 해볼까요? 여기서도. 그러면 얘들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럼 얘도 2대 1이겠네. 그럼 얘도 A의 분자량이 A의 원자량 MA로 나오고 얘는 B의 원자량 MB로 나오면 됩니까? 해보면 이거 뭐라? M1분의 W1 대 얘는 뭐? MB분의 M2분의 A죠. 얘는 MB죠. B분의 2분의 W2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겠죠?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네. 그러면 뭐가 돼? MA분의 W1은 MB분의 W2가 나오네. 똑같이 나오네. 그죠? 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질문 없으십니까? 없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공유결합입니다. 나중에 하면 돼요. 자, 화학결합입니다. 이 단어는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통합과학 나온 내용 분자구조하고 쉬운 겁니다. 자, 화학결합입니다. 자, 화학결합에 대해서 잠시 썰을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결합. 그죠? 자, 화학결합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결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기율비상에 있는 원소들 있죠? 주기율비상에 있는 원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슨 원소하고 무슨 원소로 나눌 수 있어? 그렇지.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지. 맞죠? 그래서
이 금속하고 비금속들이 결합을 하는데, 그래서 화학 결합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그래서 이 원소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끼리 반응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결합이 있어? 이온 결합이 있어. 이온 결합은 어떤 원소하고 어떤 원소? 금속 원소하고 그래 비금속이 결합하는가. 이온 결합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야? NA 산화철도 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NaCl. 그죠? 죽으라고 NaCl 나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무슨 원소하고 무슨 원소가 결합해? 비금속 비금속 결합하는 뭐야?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이 비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입니다. 그죠? 이런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래 H2O, 뭐 H2 이런 것들, 이산화탄소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슨 결합이라고? 금속 결합입니다. 그죠? 금속 결합은 무슨 원소하고? 금속 원소하고 금속 원소가 반응하는 겁니다. 제 금속 결합의 대표적인 게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등등 금속 원소들, 합금 이런 것들. 제일 많은 결합의 종류가 누구라고? 공유 결합입니다. 전체 화합물의 80%가 넘어요. 얘가 전체 물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라고? 이온 결합입니다. 제일 작은 게 한 15% 정도 됩니다. 얘가 나머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다룹니다. 다루고 안 다루고 예외도 너무 많아요. 그 구조도 복잡하고 금속 결합에. 그래서 금속공학과 가는 애들은 금속 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요. 30몇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에 대해서만 다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럼 누가 더 중요하겠어? 당연히 공유 결합이 더 중요하겠지. 공유란 물질이 많으니까. 그죠? 네. 공유 결합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됐죠? 네.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건 전자쌍을 서로 뭐 하는 거야?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이야. 자,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거 하기 위해서 1학년 때 배웠던 거 옥텟 규칙 배웠지? 자, 옥텟 규칙이라는 건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 일단 안정하다고? 8개. 그지? 근데 헬륨은 뭐? 예외. 헬륨은 2개로 안정해.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수소도 뭐? 헬륨처럼 되면 안정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를 보시면 중심에 원자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에 원자 핵이 있거든요. 마이너스인 전자가 있어. 요 전자를 원자 핵이 당겨요. 너 이리 올래? 나랑 놀래? 이렇게 언니 이리 오세요. 한번 놀아볼까요? 오늘 화끈하게 한번 쏴줄게 오빠가. 자, 얘도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서 이렇게 사이에 뭘 공유해? 전자쌍을 공유해요. 전자쌍을 여기 이렇게 사이에 두고 어떤 원자핵이 가운데 있는 원자 핵들이 뭐하고 있어? 잡아당기고 있어.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지? 네. 근데 잡아당기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전자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밀어내는 힘도 존재해 안 해? 해요. 서로 전자 사이의 반발력, 핵 사이의 반발력이 존재하는데,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하고 뭐야? 같아. 같아서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이 상태에 많은 거야. 멈춰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알겠습니까? 그죠? 요때 수소 원자인 경우는 자, 이만큼이 자기 전자라 생각해. 전자 몇 개? 2개. 헬륨처럼 됐네.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도 이만큼이 내 거라 생각해. 헬륨처럼 됐네. 그 2개. 안정하게 결합을 형성한다 이런 말입니다. 헬륨처럼, 헬륨 구조처럼 돼가지고. 이해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유 결합.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만다고 공유하죠. 그죠? 비금속 원소끼리. 그래서 공유 결합은 비금속 간의 결합이야.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하는 화학 결합입니다. 그죠? 자, 물 분자를 만들어. 물 분자를 만들면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니까 봐라. 원자 같은 자가 몇 개인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하지. 2개 부족하네. 누가 안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산소 하나하고 같이 공유. 여기 있는 산소하고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전자쌍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에서 총 전자쌍이 몇 개가 돼? 8개가 되지. 전자가 8개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이만큼 내 거야. 8개. 누구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같아졌어, 안 같아졌어? 같아졌지. 그죠? 여기 있는 수소는 이만큼이 내 거야. 그래서 누구와 같은 배치가 돼? 헬륨과 같은 배치. 같은 전자 배치. 산소는 누구와 같은 배치? 네온과 같은 배치.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옥텟을 만족하고.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불러? 공유 결합이라 불러. 이때 요 전자쌍,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전자쌍을 무슨 전자쌍이라 불러?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공유하지 않은 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요. 공유하지 않은 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요. 요 전자쌍을 우리가 뭐라 불러?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어쨌든 전자가 8개가 되면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만다고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쌍씩을 공유했어.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불러?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네. 있습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 황산나트륨을 소란 녹인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서 물을 분해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 발생?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줄 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 발생해?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순수한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인데 순수한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줄 거야. 내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낼 겁니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뭘 넣어주는 거야? 황산나트륨을 소량 넣는 겁니다. 그래서 황산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 왜 이유? 뭐라고? 전류를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류가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분해 잘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커를 이렇게 시험관을 똑같은 시험관을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플러스 극에서 어떤 기체가 모였어. 나머지는 물이야. 이만큼이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분해 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생기더라고. 이만큼은 물인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만큼이 어떤 기체가 이렇게 있어. 생겼어. 여기도 전체 뭡니까? 물이죠. 그죠? 네. 여기에 생긴 부피, 전체 부피가 이만큼 부피야. 여기 생긴 부피 이만큼 부피야. 이걸 비교했더니 요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죠? 여기는 1대 2죠. 요 부피가. 플러스 극의 부피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긴 기체의 부피비. 부피비가 몇 대 몇? 1대 2가 생기더라고. 그죠? 이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생기더라 이 말이야.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물이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 결합이야. 근데 물에 전기를 고전류를 걸었어. 전류를 걸었더니 뭐야? 물 분자의 공유 결합이 깨져 안 깨져? 깨지지. 깨지고 원래 상태로 호돈소 물질로 되돌아옵니까? 안 되돌아옵니까? 되돌아오죠. 전류가 통했어. 전류가 통했단 말은 뭐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야? 전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지. 아, 화학 결합에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공유 결합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는구나를 알아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기입니다.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 누가 관여하는 거?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류가 흘렀단 말은 전자가 움직였다는 얘기거든. 아, 결론으로 얘기하면 모든 화학 결합에는 누가 관여해? 전자가 관여해요. 그 전자가 어떤 전자야?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자들은 전부 다 어떤 전자?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관여해요.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 화는 반응이라고 마이너스 극에서 하는 반응이 있는데 뭐 이건 모르셔도 되고 그냥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결합입니다. 자, 이온 결합 대표적으로 NaCl입니다. 그죠? 자, NaCl을 볼게요. Na가 있습니다. 중성에 Cl 있습니다.
옥텟을 만족하려면 나트륨은 K급질에 몇 개? 11번입니다. 2개. L급질에 몇 개? 8개. M급질에 몇 개? 1개야. 옥텟을 만족하려니까 1개를 잃는 게 좋겠지. 아씨, 누가 안 받아가나? 아, 그죠? 가져가라 하고 준단 말이야. CL은 원자 번호가 17번입니다. K급질에 몇 개? 2개. L에 몇 개? 8개. M에 몇 개? 7개. M에 이렇게 7개가 됩니다. 누가 안 주나? 누가 안 주나? 했는데 받았네. 그죠? 그럼 얘가 Cl-가 되는 거야. 이렇게 중성일 때는 서로 안 당겨요.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됐으니까 전기를 떼 안 떼요? 띄지. 플러스 마이너스 당깁니까? 밀어냅니까? 당기지. 오빠 이러세요. 자기야 이리 와. 당기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만다고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가까워져가지고 만다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탁탁 붙어요. 요 결합이 무슨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이라고. 그죠? 근데 둘이만 붙어? 아니죠. 여기 붙고 나면 플러스 붙고 마이너스 붙었어. 여기 별이 비었어 안 비었어? 비었지. 플러스 붙어. 또 누가 붙어? 마이너스 붙어. 그럼 밑에 또 마이너스 붙고 뭐가 붙어? 플러스 붙고 마이너스 붙고 플러스 붙어. 사방 전후에 다다다다다닥 하고 다 붙어 안 붙어? 전부 다 붙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NaCl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유결합은 H2O 하면 실제 산소 몇 개에? 한 개에 수소 몇 개 붙은 거야? 2개 붙은 거야. 그럼 이온결합은 NaCl이라면 실제 나트륨 한 개에 염소 한 개가 붙은 겁니까? 아니죠. 나트륨당 염소가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붙은 거야? 1대 1의 개수비로 붙은 거야. 이온결합은 실제 개수가 아니야. 개수비야. 개수비.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온결합들은 어떻게 생겼다고? 요렇게 있다고. NaCl 되면. 규칙적으로 전부 다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그쵸? 이거 전체 덩어리 개수를 세봤다고. 셌더니 나트륨 대 염소, 나트륨 이온 대 염화 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1이더라고. 그래서 이온결합은 결합비만 알 수 있어요. 결합비만. 아시겠죠? 자, 나트륨에 있던 전자를 염소로 줬어. 그래서 나트륨은 양이온 되고 음이온, 염소는 음이온 되니까 서로 당겨 안 당겨? 당겨요. 이렇게. 그래서 나트륨은 뭐야?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염화이온은 그렇죠. 염화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 안정해요. 둘 다 옥텟 규칙 만족했어 안 했어? 했지. 안정적인데 안정하면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왜 반응을 해? 전기를 띠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를 띠고 얘가 뭘 띄어? 마이너스를 띠잖아. 그러니까 붙는 거야. 원래 안정하면 반응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전기를 띠지 않고 안정하면 반응을 안 했겠지. 18쪽처럼. 얘가 플러스를 띠고 마이너스를 띠니까 가까워져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도 모양을 또 옆에 누가 붙어? 나트륨 붙고 여기 누가 붙어? 염소, 염화이온 붙고 또 붙고 쭉 붙어 나가는 겁니다. 몇 대 몇의 개수비로? 1대 1의 개수비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야 밀어내는 힘이야? 당기는 힘이지. 그러니까 뭐야? 인력이야. 서로 전기를 띠고 있네. 전기적 인력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어떤 힘에 대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불러? 이온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을 보시면 자, 이온결합의 성질을 볼 때는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 생각하시면 돼요. 염화나트륨 고체일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소금 고체 안 통하지? 근데 액체 상태의 소금물은 통해 안 통해? 통해요. 수용액이나. 그죠? 아, 이온결합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죠?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근데 액체 상태나 용융 상태가 되면 뭐하다고?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전기 전도성 한번 해볼게요. 전기가 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해야 돼요.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누군지 상관없어요. 근데 입자가 있어야 되고 이 입자들이 뭐 해야 돼? 그래 움직여야 돼.
이동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 전기가 통해요. 근데 이온계라 봐봐. 얘들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란 말이야. 전기를 띤 입자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고체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근데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고체는. 근데 액체 상태나 수용의 상태에 되면 요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잖아. 여기 뭐 할 수 없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통해요. 선생님이요. 공유랍은요. 공유랍은 전기를 띤 입자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고체 액체 둘 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죠? 자,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의 전기 분해. 자, 용융액이 뭐야, 얘들아? 고체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이 801도 정도 되거든요.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을 가마솥에 넣었어. 염화나트륨을 저기 할머니 집 가서 해봐. 가마솥이 이렇게 있어. 가마솥에다가 소금 이만큼 넣고 할머니 몰래 할머니 오가시면 겨울에 가서 해야 돼. 여름에 가서 하면 할머니한테 맞아 뒤져. 이런 개놈 새끼야. 더워 죽겠는데 아궁이에 불 때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야 아궁이에다가 뭐 막 시리 상자 불 때요. 그죠? 그럼 소금이 어떻게 돼? 녹아요. 몇 도가 되면? 801도가 되면. 801도가 되면 소금이 씩 녹아요. 그 손가락 찍어 먹어봐. 무슨 맛 나? 졸라 뜨거워요. 801도 되면 졸라 뜨겁지 않겠니? 무슨 맛이 안 나고 어떻게 해서 손가락에 호올란 벗겨지고 혓바닥에 호올란 벗겨집니다. 존나 뜨거운 맛이 날 겁니다. 그죠? 액체 상태가 됩니다. 액체 상태가 되면 뭐 한다고? 전기를 딱 꼽아요. 전기를 이렇게 딱 꼽으면 뭐가 되고? 전류가 통해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용융 전기 분해합니다. 전기를 꼽았으면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트륨 이온은 무슨 극을 띠고 있어? 플러스를 띠고 있지. 그럼 당연히 무슨 극으로 끌려가? 마이너스로 끌려가겠지. 전자 하나 주세요. 너 하나 받아가라. 나트륨 돼요.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무슨 극으로 끌려가겠어? 플러스로 끌려가겠네. 그래서 뭐가 생겨? Cl2가 생겨요. 염소 기체가. 그러면서 전자를 하나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극에서. 얘는 플러스 극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전자를 얻었네.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 불러? 환원 반응이라고 불러요. 전자를 잃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 불러? 산화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산화하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콜. 자, 용융액을 전기분해했답니다. 그죠? 마이너스 극에서 반응.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이 생성됩니다.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 염소 기체가 이렇게 됐답니다. 요 반응식 여기다 써놓으면 되고요. 요 반응식은 여기다 써놓으면 됩니다.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된 겁니다. 반응식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데요. 가끔 하다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반응식 좋아하시는 분들.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렇게 됩니다. 자, 화학결합이 전기적 성질. 자, 그래서 해보니까 다시 호돈성 물질로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생겨 안 생겨? 생기네. 이온 결합도 전류가 통하니까 다시 원래 호돈성 물질로 되돌아왔어 안 되돌아왔어? 이온 결합에 뭐가 관여하네? 전자가 관여하네. 그죠?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누가 관여한다고? 전자가 관여한다. 내가 있지? 모든 화학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고? 전자가 관여해요. 금속결합에도 관여해요. 금속결합도. 알겠습니까? 네. 그렇구나. 모든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오케이. 그렇네. 자, 그렇습니다. 됐죠? 네. 결론은 모든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다음 넘겨. 물의 전기분해. 요것만 빨리 하고 같이 드릴게요. 자, 증류수에다가 황산나트륨을 녹인답니다. 얘 왜 녹인다고? 전기통하라고. 증류수에 황산나트륨을 넣는 까다.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순수한 물은 전류가 거리 얇지만 물에 전해질 황산나트륨을 조금 녹이면 이온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수산화트륨하고 뭐 이런 것들도 얘 말고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습니다. 황산화트륨 아니더라도 이런 전해질 물질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플라스틱 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기를 흘려주었답니다. 9V 전지 플러스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밑에다가 야 이거 머리 썼네. 맞죠? 앞전 찔러가지고 이게 전기 사각형 건전지다 이가 플러스 해가지고 해서 기체가 뭐 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뽕뽕뽕뽕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죠? 그거를 뭐 한다고 위에서 요렇게 비커 이렇게 씌워가지고 받으면 되겠지. 시험관 해가지고 앞정을 눌러답니다. 앞정을. 아 이거 머리 잘 쓰는데 얘는. 자 이렇게 해서 네, 기체가 뽀글뽀글 생기네 안 생기네. 앞정을 이거. 오. 내가 봤을 때 이거 AI로 만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기체가 뽕뽕뽕뽕뽕 생긴답니다. 그죠? 전체 반응식에서. 그죠? 그래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부피 몇 대면? 2대1. 이거 중학교 때 나오잖아.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비가 2대1하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산소기체의 부피가 몇 대비라고? 2대1하고 한 5, 6년 됐나? 옛날에 학교 시험 반성중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 기체의 부피 애들이 맨날 2대1로 했어. 그 새끼 뭐라고 썼을게? 2대1. 그래서 어떻게 됐어? 틀렸어요. 바보 아니야? 야, 이 바보 같은 놈이 2대1만 외워가지고 2대1만 틀렸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어? 틀려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그죠? 자, 물의 전기분해 화학 반응식 이렇게 되고 전체 반응식은 자,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부피비 기체의 부피비 2대1 개수비가 2대1이니까 자 전체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죠.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도 수소기체 산소기체의 부피비가 2대1입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생깁니다. 네가 수소야? 네가 수소인지 어떻게 알아? 전기 불꽃을 팍 튀겨요. 만다고 퍽 하면서 타 안 타? 퍽 소리를 내면서 타는 건 수소 가연성 스스로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 맨날 나오죠. 산소기체 꺼져가는 향불을 대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살짝 타오릅니다. 그죠? 산소기체에는 연소를 도와주는 뭐? 조연성 이런 말 잘 안 나오는데 얘들아 영화배우에 주연이 있으면 뭐도 있어? 그래 조연 있잖아. 도와주는 거 조연성입니다. 자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화학결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뭐 수소와 산소가 전자가 공유하죠. 자 화학결합에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화학결합에는 그래서 뭐 전자가 관여합니다.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머지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47페이지까지 질문